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대위원장이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5일 대표 발의한 노랑봄 특법 어떤 법안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행 노조법 2조와 3조, 즉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개념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불법 파업을 줄이자는 법안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실질적으로 보장하자. 이런 법안입니다. 21대 국회에 이 노란봉 투법이 총 8건 발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왜 또 발의하신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8개 법안들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하고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는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하청, 파견, 용역,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원청을 대상으로 어떤 교섭도 할 수 없고 쟁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이나 플랫폼이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자고 한 거예요. 가령 이번에 31일간 대우조선 해양 도크에서 농성을 한 하청 노동자 유채한 부지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0.3평 사제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가뒀죠.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 원청이 성실 교섭을 했다면 그런 극단적인 농성을 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재계에서는 이 노란봉 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배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는 건데요. 이 위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노동 3권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실 노동자가 쟁의권을 행사하면 어느 경우라도 사용자에게는 일정 부분 영업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초기에는 이 쟁의권을 법률로 보장하지 않았어요. 단결권, 즉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 담합을 이유로 다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노동자도 자기 삶을 결정하는 시민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지혜를 사회적 합의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기본권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똑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쟁의권과 재산권이 있어요. 현재 무엇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무엇이 과도하게 배제되고 있나요? 쟁의 후에 평화적으로 합의 타결을 해도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다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그렇다면 이 헌법적인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내야 하는 게 바로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비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안 했는데 거부권 행사 운운한다는 건 참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검사 마인드이신 것 같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은 다원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합니다. 시민 결사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고요. 대통령이라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대우조선과 하이트 진로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와 원청 하청 문제가 바로 이 이중 구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자신의 약속과 발언을 반대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토론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산어휘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아, 참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반노동 인사죠. 그런 반노동 인사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김문수 위원장은 최근에 태극기 부대 집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쏟아냈던 극우 편향적 인사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최근까지 직접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사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정부가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노동계와 또 야당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한 뒤 정의당에 입당했던 박찬진 전 부대표를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탈당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을 잃는다는 건 당으로서나 저 개인으로서나 매우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비대위 기간 동안 당원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당에서 토론이 어려워지고 또 이견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말들을 좀 들었었습니다. 사실 정치에서 통합이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이견, 그런 생각들을 중에서 최대한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동지와 지지를 모으는 일인데 주요 리더십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부터 책임감을 느끼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당의 쇄신과 함께 이런 통합을 주요 과제로 이끌어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그 일에 큰 힘을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